도성제일가는 정승댁 대문에 혼처를 구한다는 방이 나붙었습니다. 그 댁 외아들 도련님은 23이었지요. 3년째 눈은 떴으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 한마디 없이 누워만 계셨더랍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산송장이라 불렀습니다. 쌀 20섬에 논단 맞이기. 혼수도 필요 없고 그 방에 들어와 앉아 줄 처녀 하나만 구한다 하였습니다. 장안의 어느 집도 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말째 넘어 산골에서 처녀 하나가 제 발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 댁으로 가겠습니다. 19, 약초를 캐어 연명하던 집 막내딸이었지요. 아비도 없는 집이니 쌀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쌀 20섬은 혼례를 치른 뒤에 받겠습니다. 혼례는 초라했습니다. 가마도 없이 걸어 들어온 신부가 누운 신랑에게 혼자 맞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산에서 지고 온 지게를 그대로 신방에 들여놓았습니다. 정경 부인이 소리쳤지요. 그 흙 묻은 것을 어디에 들이느냐? 처녀는 문을 닫으며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사흘만 두겠습니다. 온 집안이 미쳤다 하였으나 처녀는 사흘 밤낮 그 지게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곳간에 쌓인 쌀 20섬에 끝내 새끼줄 하나 풀지 않았더랍니다. 과연 이 가난한 약초꾼의 막내딸은 무엇 때문에 산송장이라 불리던 신랑에게 제 발로 시집을 왔을까요? 그리고 그 지게 하나로 이 집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말제 아랫마을 어귀 느티나무의 종이 한 장이 붙은 것은 6월 초입이었습니다. 도성에서 온 사내가 풀을 척 발라붙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지요. 종이가 바람에 펄럭펄럭 소리를 냈습니다. 뭐라 쓰였소? 혼처를 구한다는 구먼. 어느 댁인데? 정승댁이라네. 도성 정승댁이 산골까지 무슨 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글자를 더듬더듬 읽어 내려가더니 슬그머니 입을 다물었지요. 왜 그러나? 마저 읽어. 이 댁이 그 댁일세. 그 댁이라니. 도련님이 3년째 누워 계신 그 댁 말이여.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산송장한테 딸을 주라는 말이요? 쌀 20섬이라 쓰였는데 20섬이 아니라 100섬이라도 안 되지. 내 딸을 어디다 넣어? 누군가 땅에 침을 되뱉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지요. 그런데 다 흩어진 뒤에도 처녀 하나가 종이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명 저고리 소매단이 해진 19소하였지요. 소하가 손끝으로 글자를 하나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산골 처녀가 글을 읽는다는 것부터가 이 마을에는 없는 일이었지요. 소하야. 오라비가 지게를 진 채 뚜벅뚜벅 달려왔습니다. 소하의 팔을 콱 잡아챘지요. 내가 미쳤냐? 그 앞에 왜 서 있어? 오라버니, 듣지도 마라. 그 집 도련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 압니다. 알면서 왜 서 있어? 소하가 팔을 빼며 오라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오라비의 손에서 지게 작대기가 툭 떨어졌지요. 뭐라고? 제가 그 댁으로 가겠습니다. 인연이 정신이 나갔나? 쌀 20섬에 내 평생을 팔아. 평생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때가 되면 말씀드리지요. 소하야, 아버지가 계셨으면 널 그리 보내셨겠느냐? 소하가 그 말에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들었지요. 아버지가 계셨으면 저를 붙잡지 않으셨을 겁니다. 소하는 그 길로 청지기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산골 처녀가 도성정승댁을 알기나 하고 하는 소린가. 압니다. 쌀 20섬은 오늘이라도 실어주지.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쌀 20섬은 혼례를 치른 뒤에 받겠습니다. 청지기 만석이 눈을 껌뻑였습니다. 방을 붙이고 다닌 지 여러 날 값을 미루겠다는 처녀는 처음이었으니까요. 혼례 사흘 전 소하는 말째 중턱에 올랐습니다. 봉분이라 하기도 민망한 흙무더기 하나가 소나무 아래 있었지요. 소하가 무릎을 꿇고 흙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사박사박 마른 흙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 다녀오겠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뿐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혼례 날에는 가마가 오지 않았습니다. 소하는 걸어서 고개를 넘고 걸어서 도성문을 지나 걸어서 정승댁 대문을 들었습니다. 등에는 마른 약초를 실은 지게가 그대로 있었더랍니다. 마당에 정경부인 유씨가 서 있었습니다. 64, 30년을 종부로 산 사람의 등이었지요. 내가 그 아이냐? 예, 약초 냄새가 나는구나. 산에서 왔습니다. 산에서 온 것이 자랑이더냐?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부인의 눈썹이 한 번 움찔했습니다. 대청에 혼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청시롱실이 놓이고 촛대에 불이 딸깍 붙었지요. 그런데 신랑 자리에는 방석 대신 요가 깔렸습니다. 사람들이 도련님을 들것에 실어 그 위에 눕혔더랍니다. 검은 사모를 씌우고 붉은 달령을 입혔는데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뜨고 있으되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눈이었지요. 소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혼자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답변은 없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것도 혼례라고. 정승댁 체면이 이 땅에 떨어졌구먼. 산척이나 다름없는 것을 들였으니 이 집안이 어찌 되려고. 발소리가 우르르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촛불 2자루와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든 신부 하나뿐이었지요. 그날 밤 소하가 신방에 들었습니다. 소하가 등잔을 가까이 대고 도련님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지요. 그러고는 손을 들어 손톱 밑을 보고 이불을 걷어 발바닥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았습니다. 문가에 서 있던 늙은 유모 사머리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씨, 뭘 하시는 거요? 할멈, 예, 이분 오른쪽 다리에 굳은 살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왼쪽에는 조금 남아 있는데 오른쪽에는 없어요. 왼쪽으로만 눕히셨지요. 그야 그쪽이 편하시니까. 이대로 두면 석 달 안에 오른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3월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이도 치미도 다녀갔지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아씨, 그걸 어찌하시오? 산에서는 다리를 못 쓰면 죽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경부인이었지요. 내가 의원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그 손 치워라. 소하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 세워둔 지게를 끌어다 방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그 흙 묻은 것을 어디에 들이느냐? 사흘만 두겠습니다. 사흘이라니 여기가 산이더냐? 사흘이면 압니다. 무엇을 안다는 게야? 소하는 대답하지 않고 지게에서 마른 약초 다발을 풀어 시렁에 널었습니다. 부스럭부스럭 마른 입소리가 방에 찼습니다. 이내 산냄새가 방 안에 가득 들어찼지요. 부인이 무어라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건넌방으로 돌아온 부인이 대야에 손을 담갔습니다. 3년째 아들을 씻기고 먹이고 받아낸 손이었지요. 씻고 또 씻어도 냄새가 빠지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부인은 늘 이 손을 소매 속에 감추고 살았더랍니다. 물이 식도록 손을 담근 채 부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라더니 내가 저것을 며느리라 불러야 하는구나. 한밤중 소하가 도련님 곁에 앉아 낮은 가락을 흥얼거렸습니다. 노랫말도 없이 음만 이어지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가락이었지요. 새벽녘이었습니다. 사머리 잠을 못 이루고 신방 앞을 지나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3년 동안 천장만 보던 도련님의 눈동자가 스르륵 소화 쪽으로 돌아가 있었더랍니다. 마님, 마님. 3월이 새벽부터 안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소란이냐. 도련님이 눈을 돌리셨소. 정경 부인이 이불을 걷고 일어났지요. 뭐라고? 세아 씨 쪽으로 눈이 돌아가 있었소. 네, 두 눈으로 봤소. 할멈. 예. 늙으면 헛것이 보이는 법이지. 마님, 내가 젖먹이 때부터 그 애를 안고 키웠소. 내 눈이 그 애 눈을 못 알아보겠소. 3년이야. 3년 동안 어이가 몇이나 다녀갔고 치미가 몇이나 다녀갔느냐. 그 사람들도 못한 일을 산골 계집이 하룻밤에 한다더냐. 그래도 할멈 헛된 것을 바라면 사람이 2번 죽는다. 나는 3년 전에 1번 죽었어. 2번은 못 죽는다. 3월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인은 그 길로 아들 방에 들었습니다. 등잔을 들이대고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았지요.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 한 곳에 붙박인 채였습니다. 3년 전 그날 아침과 똑같았지요. 부인이 등잔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부엌에서 낯선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소하가 약탕기를 걸어놓고 부채질을 하고 있었지요. 보글보글 탕기 속에서 물이 끓었습니다. 쓴내가 코를 찌르네. 세아씨, 그게 무슨 약이요? 약이 아니라 몸을 덮이는 물입니다. 물을 왜 다려? 소하는 대답 대신 탕기를 들고 신방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도련님을 모로 돌려 눕히고 등부터 허리까지 손바닥으로 문질렀습니다.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기를 몇 번이나 했지요. 배운 손놀림이었습니다. 정경 부인이 문가에 서서 그것을 보고 있다가 성큼 들어와 며느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손을 이리 내놓아 봐라. 소하의 손이 부인의 손 안에서 뒤집혔습니다. 손바닥이 갈라져 있었지요. 손톱 밑에는 흙이 까맣게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냐? 산에서 캐던 손입니다. 양반집 며느리 손이 이래서야.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 손으로는 아무것도 못 캡니다. 부인이 손을 놓았습니다. 소하가 손을 거두어 소매 속에 넣었지요. 문가에서 3월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사람 몸을 아는 손이요. 부인이 나간 뒤 3월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하가 도련님의 발목을 돌리고 있었지요. 아씨, 예, 내가 거들어도 되겠소. 할멈은 무릎이 안 좋으시지요. 어찌 아시오. 걸으실 때 오른쪽으로 몸이 기웁니다. 3월이 허 하고 웃었습니다. 그럼 앉아서 할 수 있는 걸 주시오. 소하가 도련님의 왼손을 3월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폈다 접었다 해 주십시오. 하루에 100번씩요. 100번이나. 1000번이면 더 좋지요. 3월이 도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디마디 굳은 손가락이 뻣뻣하게 걸렸지요. 3월의 눈에 물이 고였습니다. 이 손으로 내 치맛자락을 잡고 걸음마를 뗐는데. 할멈, 예, 우십시오. 울면서 하십시오. 그래도 100번은 채우셔야 합니다. 그 무렵 청지기 만석이 며느리 방에 들어가 보찜을 슬슬 풀었습니다. 안에서 여자 저고리 한 벌이 나왔지요. 새 것인데 바느질이 서툴고 처녀가 입기에는 두 뼘은 큰 옷이었습니다. 만석이 그것을 도로 싸놓고 밤에 이참판댁 담을 넘었습니다. 나리, 말해 보아라. 보찜에 여자 저고리가 한 벌 들었습니다. 새 옷인데 손바느질이 거칩디다. 누가 지은 것이더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참판이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산골 계집이 어찌 제 발로 왔을까? 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쌀 20섬에 손을 안 댔다더구나. 만석이 말문이 막혔지요.
눈여겨보아라. 무엇을 들여다보고 무엇을 만지는지. 며칠 뒤였습니다. 정경 부인이 아들의 요를 갈다가 며느리에게 손을 들켰습니다. 3년째 아들의 대소변을 받아 온 손이었지요. 부인이 얼른 소매 속으로 손을 감췄습니다. 어머님, 보지 마라. 어머님 손 좀 주십시오. 보지 말래도. 소하가 그 손을 잡아 펴더니 손등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손이 제 아버지 손 같습니다. 부인의 어깨가 흠칫했습니다. 내 아비가 무엇을 했기에. 소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손을 뿌리치고 방을 나갔지요. 그러나 마루 끝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잡았던 자리가 이상하게 따뜻했더랍니다. 그날 낮에 이웃 대감댁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하인 하나가 마당에서 컥컥거리며 쓰러졌지요. 사람 죽는다. 의원 불러라. 의원. 소하가 담을 넘다시피 달려갔습니다. 비키십시오. 뉘시오. 정승댁 사람입니다. 소하가 쓰러진 사내를 모로 눕히고 등을 탁탁 쳤습니다. 그러고는 명치 아래를 손바닥으로 밀어 올렸지요. 사내가 컥 하고 숨을 토해냈습니다. 숨 쉰다. 살았네, 살았어. 그날 저녁부터 도성 안에 말이 돌았습니다. 정승댁 새 며느리가 의원 뺨을 친다더라 하고요. 이웃 대감댁에서 비단 2피를 보내왔습니다. 소하가 그것을 되돌려 보냈지요. 받으시라는데 어찌 그러시오. 사람 하나 일으킨 값을 비단으로 받으면 다음에 또 누가 쓰러졌을 때 값부터 셈하게 됩니다. 심부름꾼이 비단을 도로 안고 갔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정경 부인이 바느질하던 손을 툭 멈추었지요. 저것이 무슨 속으로 저러는 게냐. 마님, 심성이 고와서 그렇지요. 할멈. 예. 저 아이 친정이 어디랬느냐. 말제 아랫마을이라 들었소. 아비는 없다 합디다. 언제 죽었다더냐. 3월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부인이 바늘을 다시 들었지만 그날은 한 뼘도 나가지 못했더랍니다. 밤이 되면 소하는 도련님 곁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제 서쪽 골짜기에는 삽주가 납니다. 잎이 톱니처럼 생겼지요. 그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면 물이 솟는 바위가 있습니다. 도련님은 천장만 보고 있었지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고개가 나옵니다. 사람 하나 지나기도 좁은 길이지요. 소하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도련님은 그 고개를 아시지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등잔불만 파르르 떨었지요. 소하가 낮은 가락을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랫말 없이 음만 오르내리는 가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불 위에 얹혀있던 도련님의 손가락 하나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손톱만큼 눈을 깜빡이면 놓칠 만큼이었지요. 그 방에는 소하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멍석을 펴라. 시집 온 지 1회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문중 어른 5이 정승댁 마당에 들이닥쳤지요. 하인들이 멍석을 펴자 어른들이 팔짱을 끼고 둘러섰습니다. 새 며느리를 불러라. 소하가 마당으로 내려와 멍석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하라 합니다. 성은? 배가입니다. 보는? 모릅니다. 어른들이 웅성웅성 서로를 보았지요. 본도 모르는 것이 정승댁 며느리라니. 산골 계집이 쌀 20섬에 팔려들어와 이 집 재물을 노리는 게야. 곳간이며 전답이며 눈독을 들이지 않고서야 제 발로 외와. 그때 청지기 만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어른들 앞에 척 펼쳤지요. 여자 저고리 한 벌이었습니다. 이것이 새 아씨 보찜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새 옷입니다. 헌데 아씨가 입기에는 2뼘은 큽니다. 이 집 물건을 벌써 빼돌린 개로구나. 소하가 벌떡 일어나 그 저고리를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2팔로 감싸 안았지요.
사람들이 놀랄 만큼 빠른 손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저 눈빛을. 누구 오시냐? 말해 보아라. 소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느냐? 누구 오시냐고. 여전히 대답이 없었지요. 어른 하나가 지팡이로 땅을 탁 내리쳤습니다. 이런 무례한 것을 보았나. 대청에는 정경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며느리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그것대로 좋다고 여기던 참이었습니다. 사랑방 문은 3년째 닫혀 있었습니다. 이 집 어른되는 이가 그 안에 있었으나 마당일에는 나오지 않은 지 오래였지요. 칠거지하기라 하였지. 시부모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첫째라. 내치시지요. 오늘 안으로 산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때 소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른들, 무어라. 한 가지만 청하겠습니다. 청은 무슨 청? 곳간 문을 열어보십시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곳간을 왜? 열어보시면 압니다. 어른 하나가 턱짓을 했고 하인이 곳간 자물쇠를 달그락 풀었습니다. 문이 삐걱 열렸지요. 안에는 쌀가마가 20섬, 새끼줄도 풀지 않은 채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지요. 이게 혼례 값이 아니냐? 어찌 손을 안 댔어? 친정으로 실어보냈어야 할 것을. 소하가 무릎을 펴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어른 하나가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쌀을 어찌할 셈이냐? 이 집 곳간에 있으니 이 집 쌀입니다. 내 친정은 굶는다더구나. 굶습니다. 헌데도 안 받아? 굶어도 값을 받고 온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한 번 지나가며 멍석 귀퉁이가 후드득 들렸습니다. 어른들은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지요. 그럼 무엇 하러 왔느냐? 저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제 발로 왔습니다. 어른들이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손들이 슬그머니 풀렸지요. 제 발로 왔다니. 무엇 때문에? 산송장한테 시집 오고 싶은 년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말해 보아라. 무엇 때문에 왔느냐? 소하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놀리는구나. 어른들 앞에서 말장난을 해. 그때 대문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갓을 쓴 사내 하나가 뚜벅뚜벅 뒷짐을 지고 들어섰지요. 이 집 어른의 사촌 아우 되는 이참판이었습니다. 형수님, 무슨 소란입니까? 참판 날이 오셨소. 이참판이 껄껄 웃으며 어른들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어른들께서 이 아침에 무슨 재판을 여십니까? 새 며느리가 들어온 지 이래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짜리 며느리에게 무슨 죄를 물으시려고? 참판께서 모르셔서 그러오. 압니다. 다 압니다. 허나 정승댁 마당에 멍석이 펴졌다는 말이 밖으로 나가면 그게 더 흉이지요. 어른들이 머쓱해져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 참판이 그럴싸하게 판을 덮은 것이었지요. 이 참판이 돌아서다 말고 소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걸음을 멈추고 소하의 손을 흘낏 보았습니다. 그 손, 예, 산척의 손이로군. 소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요. 어른들도 부인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참판만이 그것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대문을 나섰더랍니다. 그날 밤 정경 부인이 사당에 들어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조상님들, 제가 무엇을 드린 것입니까? 향 한 대가 사르륵 타들어갔지요. 쌀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바란다 하고 사람이 아무것도 안 바랄 수가 있습니까? 송곳 꽂을 땅도 없는 집딸이. 부인이 이 말을 바닥에 댔습니다. 저것이 무엇을 가지러 온 것인지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같은 시각 3년째 닫혀있던 사랑방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하인들이 놀라 뛰어갔지요. 새 며느리를 들라 하여라. 소하가 사랑방에 들었습니다. 이 집 어른이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지요. 3년 사이에 머리가 온통 새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아느냐?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오늘 마당에서 하던 말 말이야. 때가 되면 말하겠다 하였지. 예, 그 때가 언제냐? 소하가 잠시 말이 없다가 되물었습니다. 아버님. 말해라. 도련님이 왜 그리 되셨는지 아버님은 아십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의 등이 아주 조금 흔들렸지요. 대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소하가 문고리를 걸고 품에서 접은 종이 한 장과 부러진 보찜끈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종이가 부스럭 소리를 냈습니다. 3년 전과나 문서를 베낀 것이었지요. 거기 죄인 이름이 한 줄 적혀 있었습니다. 산척 배씨. 끈에는 쇠고리가 달려 있었고 고리에는 무언가 찍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하가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산척의 딸이 이 끈을 들고 관아에 가봐야 훔친 물건이라는 말만 듣는다는 것을 소하는 3년 동안 배웠지요. 그 밤을 아는 사람은 이제 저 건넌방에 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드는 길은 혼인뿐이었더랍니다. 아버지, 형님 댁에 후사가 생기면 어찌 됩니까? 이참판 댁 사랑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참판이 술잔을 들었다 탁 내려놓았지요. 생길 리가 없다. 허나 혼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누워만 있는 사람에게 무슨 후사냐.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지요. 이참판이 아들을 흘겨보았습니다. 내 말이 옳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야. 종가는 어차피 우리 것 아닙니까? 형님 댁에 아들이 없으면 종가도 전답도 내게 온다. 헌데 그 계집이 들어오면서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고작 산골 계집 하나에. 고작이 아니야. 쌀 20섬을 안 받은 계집이지. 이참판이 마당 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만서기를 붙여 두었다.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들여다보는지 다 적어 오라 하였지. 그 무렵 정승댁 마당에서는 아침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하가 들것을 만들어 도련님을 그 위에 옮기고 하인 둘을 불러 마당 볕 좋은 자리로 내갔던 것이지요. 아씨, 이걸 왜 매일 합니까? 볕을 쐬어야 살이 안 무릅니다. 산송장을 볕에 말리십니까? 말을 뱉은 하인이 아차 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소하는 화내지 않았지요. 자네, 겨울에 광에 둔 무 봤는가? 봤습니다. 볕 안 드는데 오래 두면 어찌 되던가? 물러 터지지요. 사람도 같네. 하인들이 서로를 보다가 들것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마루 뒤에서 정경 부인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볕이 드는 것이 3년 만이었지요. 창백하던 뺨에 옅게 부른 기가 돌았습니다. 부인이 문설주를 질끈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던 것이지요. 소하가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거모님, 어찌 나를 부르느냐. 이쪽 다리는 힘이 세서 저 혼자 못항합니다. 같이 주무르시겠습니까? 부인이 한참을 서 있다가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의 발치에 앉았지요. 두 사람이 아들의 다리를 하나씩 잡고 주물렀습니다.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매미가 맴매 물고 마당 흙이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한참 만에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12 되던 해였지. 예, 화를 쏘겠다고 나갔다가 발목을 접질려 왔지. 업고 들어온 아래것 등에서 내려오면서 이 아이가 뭐라 한 줄 아느냐? 무엇라 하셨습니까? 고맙소 하더구나. 아랫사람에게 고맙다는 양반집 자식은 처음 봤다고 그이가 울며 말합디다. 부인의 손이 아들의 종아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입으로 3년째 한마디를 못한다.
소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소매로 눈을 문질렀지요. 내 손은 어찌 이리 뜨겁냐? 산에서는 손이 차면 사람 못 만집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내 아비가 의원이었더냐? 아닙니다. 그럼. 소하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산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왔으나 그날은 삼키고 말았지요. 그날 저녁 부인이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겸상을 명했습니다. 밥상에 놓인 나물 그릇을 며느리 쪽으로 밀어주기도 했지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더니 예?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라. 소하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이상에 마주 앉은 사람은 없었더랍니다. 부인이 며느리가 먹는 것을 물끄러미 보다가 말했지요. 천천히 먹어라. 뺏어가는 사람 없다. 소하의 수저가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님, 왜? 저희 아버지도 꼭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비 얘기를 자주 하는구나.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인이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나물 그릇을 한 번 더 밀어주었지요.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소하가 새로 달인 물을 숟가락으로 떠 도련님 입술에 댔습니다. 늘 하던 대로였지요. 늘 그랬던 물은 입가로 주르륵 흘러내릴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도련님의 목을대가 꿀꺽 하고 한 번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부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삼키셨습니다. 뭐라고? 방금 삼키셨습니다. 소하가 다시 한 숟갈을 떠 넣었습니다. 다시 꿀꺽 목을대가 움직였지요. 3월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맨발로 마당을 뛰어나갔지요. 삼켰다. 도련님이 삼켰어. 할멈, 조용히. 온 집안이 알아야지. 3년이요, 3년.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고 참모들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온 집이 벌집을 쑤셔 놓은 듯 했지요. 그 소식은 그날 안으로 이참판 귀에 들어갔습니다. 삼켰다고. 예. 물을 삼키셨답니다. 이참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술잔을 쥔 손등에 힘줄이 섰지요. 어이를 모셔오겠다고 전해라. 어이를요? 조카가 절이 되었는데 숙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야 쓰겠느냐. 만석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어이를 모셔오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는 알았지요. 그날 밤 3월이 소하 옆에 앉아 있다가 물었습니다. 아씨, 그 노래 말이요. 예, 밤마다 부르시는 그 가락. 나도 좀 따라 해보려는데 안 돼요. 할멈이 하면 안 됩니다. 어째서요?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몸에 밴 것이라서요. 어디 노래요? 소하가 잠시 말이 없다가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산에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아버님이 산에서 무얼 하셨는데? 약초를 캤습니다. 짐승도 잡았고요. 그럼 3월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고 짐승을 잡는 사람을 무어라 부르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때 마루를 지나던 정경 부인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 밖에서 그 말을 다 들었던 것이지요. 부인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발소리를 죽이고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소하가 도련님을 볕에 내가고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만석이 살금살금 며느리 방에 들어가 방바닥을 두드리고 벽을 짚었습니다. 그러다 요 밑에서 접은 종이 한 장을 찾아냈지요. 관아 문서를 베낀 종이었습니다. 만석이 그것을 품에 넣고 그날 밤 담을 넘었습니다. 날이 이걸 보십시오. 이참판이 종이를 받아 등잔 가까이 바스락 펼쳤습니다. 죄인 이름 한 줄이 눈에 들어왔지요. 산척 배씨. 이참판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종이를 천천히 접었지요. 낮게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 산척의 딸이었구나. 형수님, 앉아서 들으십시오. 이참판이 안방에 들어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경 부인 앞에 스르르 밀어놓았지요. 이게 무엇이오? 3년 전 관하 문서입니다. 부인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죄인 이름 한 줄이 눈에 들어왔지요. 산척 배씨. 기억나십니까? 기억하다마다. 그 산척의 딸이 지금 이댁 안방 곁방에 있습니다. 부인의 손에서 종이가 툭 떨어졌습니다. 무엇가 하였소? 저 아이 성이 배가입니다. 보는 모른다 하였지요. 친정이 말제 아랫말이고 아비는 3년 전에 죽었다 하고요. 참판. 형수님 원수의 딸이 조카 곁에서 밤마다 무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인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지요. 저것을 마당에 세워라. 온 집안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인이며 참모며 문중 어른들까지 우르르 모여들었지요. 소하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네, 아비 이름이 무엇이냐? 배산이라 합니다. 3년 전에 어찌 죽었느냐? 소하가 부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옥에서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마당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무슨 죄로 갇혔더냐? 이댁 도련님을 해쳤다는 죄였습니다. 사람들이 왈칵 소리를 질렀습니다. 원수의 딸이었어. 저것이 무슨 속으로 이 집에 들어왔겠나. 도련님을 밤마다 만졌다지 않소. 당장 관에 넘겨야 하오. 정경 부인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에게 물었지요. 내가 그것을 숨기고 이 집에 들어왔느냐? 예, 어찌 그랬느냐? 소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모님. 말해라. 제 아버지는 도련님을 해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을 내가 믿으랴. 도련님을 업어내린 사람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저도 그 고개에 있었습니다. 부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참판의 눈이 흠칫 흔들렸지요. 3년 전 10월이었습니다. 밤에 아버지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고개 아래에서 개가 짖는다고요. 산에서 개가 그렇게 짖으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라. 등불을 들고 내려갔습니다. 덤불 아래에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갓이 벗겨지고 도포가 찢겨 있었지요. 숨이 아주 얕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일을 업으셨습니다. 저는 등불을 들고 앞서 걸었고요. 산길이 좁아 아버지가 몇 번이나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때마다 등에 업힌 이가 흘러내렸고 아버지는 다시 추슬러 업으셨지요. 그 밤에 아버지 등이 다 젖었습니다. 소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이가 자꾸 정신을 놓으려 해서 제가 아버지 등 뒤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산에서 늘 부르던 가락이었지요. 소리가 나면 사람이 붙잡힌다고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3월이 문가에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 노래가 예, 제가 밤마다 도련님께 부르는 그 노래입니다. 정경 부인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개 아래 주막에 내려놓고 아버지가 관에 알리러 가셨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업고 내려온 사람이 해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산척이니까요. 소하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관에서 아버지께 물었답니다. 그 도령 물건을 훔치려다 그리 된 것이 아니냐고요. 아버지는 사흘을 아니라고만 하셨답니다. 나흘째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하셨고요. 사람들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지요. 마당 한쪽에서 늙은 참모가 앞치마로 눈가를 찍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러 왔습니다. 왜 제 아버지가 죄인이 되었는지요. 내 아비가 억울하다는 것을 안들 무엇이 달라지느냐? 죽은 사람이 살아오더냐? 살아오지는 않습니다. 헌데 어찌? 이름은 돌아옵니다. 저희 집에는 남은 것이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어찌 하필 혼인이었느냐? 산척의 딸이 관아에 가면 문전에서 쫓겨납니다. 저는 3년을 문 앞에 섰다가 돌아왔습니다. 소하가 건넌 방 쪽을 보았습니다. 그 밤을 아는 사람은 저 방에 누운 한 분뿐입니다. 그 방에 드는 길이 혼인뿐이었습니다.
그때 이참판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형수님 계집 하나가 지어낸 말을 어찌 믿으십니까? 죽은 아비를 살려보겠다고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참판 날이 말해 보아라. 도련님이 깨어나시면 아실 것입니다. 저 사람이 깨어나기는 하겠느냐? 깨어나십니다. 어허, 이것 보시오. 형수님, 저 계집이 형수님 마음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건넌방에서 3월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사람들아. 온 집안이 우르르 방으로 몰려갔습니다. 문을 밀치고 들어간 사람들이 그 자리에 굳었지요. 3년 동안 천장만 보던 도련님이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저를 보십니까? 도련님의 눈이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러다 문가에 선 소아에게 가서 멎었지요. 방 안이 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정경 부인이 아들 곁으로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현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현아, 어미다. 어미 보이느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감기지 않았지요. 부인이 아들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그동안 부인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더랍니다. 종부가 울면 집안이 무너진다고 그리 배우고 살았으니까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문중 어른 하나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물러섰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이참판이 슬그머니 뒤로 빠졌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나서는 그의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지요. 뒤따라 나가던 만석이 주인의 뒷덜미가 땀에 젖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방에 있던 누구도 두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았더랍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아가 도련님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등잔불이 후드드 한 번 흔들렸지요. 소아가 귀 가까이에 입을 대고 낮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랫말도 없이 음만 오르내리는 아버지의 가락이었습니다. 그때 도련님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같은 가락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더랍니다. 형님, 저 아이를 내보내셔야 합니다. 그날 밤 이참판이 사랑방에 들었습니다. 3년째 닫혀있던 문이 요 며칠 사이 자주 열렸지요. 어찌하여? 원수의 딸입니다. 제 아비가 업어내렸다 하지 않더냐. 그 말을 누가 증명합니까? 죽은 사람이 말을 하겠습니까? 누운 사람이 말을 하겠습니까? 이정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조카가 고개를 돌렸다고 온 집안이 들썩입니다. 허나 고개를 돌린 것과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다릅니다. 참판. 예. 내가 이 집 일에 이리 마음을 쓴 것이 언제부터더냐. 이 참판의 웃음이 잠깐 멎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늙은이 말이 헛나온다. 이 참판이 물러간 뒤였습니다. 이정승이 자리에서 일어나 뚜벅뚜벅 마루를 건넜습니다. 3년 만에 아들 방 문고리를 잡았지요. 손이 한참 동안 문고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문을 열자 등잔불이 흔들렸지요. 아들이 반드시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섰다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의 손을 잡았지요. 현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헛기침을 두어 번 했지요. 아비다. 아들은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18배 내가 나더러 그러지 않았느냐. 아버지는 어찌 사람을 벼슬로만 보십니까 하고 내가 그때 내 뺨을 쳤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뺨 맞은 자리를 내가 3년째 못 문지르고 있구나. 내가 3년을 저 문을 못 열었다. 내 얼굴을 보면
내가 무너질까봐. 노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못난 아비다. 아들이 누워있는데 문 하나를 못 열었어.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노인이 소매로 눈을 문질렀습니다. 그러고는 방을 나섰지요. 마루에 소아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보았느냐? 예, 부끄럽구나. 부끄러운 것은 문을 못 연 것이 아니라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안 물은 것입니다. 노인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님은 3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도련님이 그날 어디에 다녀오셨는지요? 도련님은 그날 어디에 다녀오셨습니까? 노인이 대답하지 못하고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스르르 닫혔지요. 이튿날 아침 이참판이 다시 정승댁을 찾았습니다. 마루에서 소아와 마주쳤지요. 참판 날이 오냐? 여쭐 것이 있습니다. 말해 보아라. 3년 전 그 밤, 그 고개에 날이 댁 사람이 있었지요. 이참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등불을 들고 앞서 걷다가 주운 것이 있습니다. 소아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부러진 보찜끈이었지요. 끈 끝에 쇠고리가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끈 하나로 무엇을 하겠다는 게냐? 끈이 아니라 이 고리를 보십시오. 소아가 고리를 햇빛에 비추었습니다. 쇠붙이 위에 무언가 찍힌 자국이 도드라졌지요. 이건 관에서 찍는 낙인입니다. 관에서 내주는 물건에만 찍히지요. 이참판의 턱이 굳었습니다. 산척은 이런 물건을 못 씁니다. 짐꾼도 못 쓰고요.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은 관에서 물건을 받아 쓰는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고개에 관에서 나온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참판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러고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물었지요. 그 물건을 어디서 났느냐? 말이 나온 뒤에야 이참판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소아가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날이.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났느냐 물으신 것은 날이십니다. 마루 끝에서 사월이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오들오들 떨렸지요. 이참판이 헛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전 마당 구석에 선 만석에게 눈짓을 한번 보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만석이 며느리 방에 들어 요를 걷고 벽을 짚고 반다지를 열었습니다. 살금살금 숨소리를 죽여가며 방을 뒤졌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아는 낮에 그것을 다른 데 옮겨 두었더랍니다. 만석이 빈손으로 방을 나오다가 마루에서 사월과 마주쳤습니다. 개서 뭐 하시오? 할멈이야말로 이 밤에 무슨 일이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했소. 무슨 소리요? 그게 쥐가 다니는 소리를 내 들었단 말이오. 할멈, 늙어서 귀가 어두우면 헛소리도 들리는 법이오. 내 귀는 어두워도 눈은 밝소. 광 뒤로 돌아가는 사람 뒷모습쯤은 아직 알아본다오. 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고는 대꾸도 없이 성큼성큼 지나갔지요. 이튿날부터 도련님은 물을 하루 3번씩 삼켰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눈으로 그 사람을 쫓기도 했지요. 아씨, 오늘은 손가락이 여기까지 폈소. 어제보다 한 마디 더 폈습니다. 내가 100번을 채웠소. 아니, 120번은 했을 거요. 할멈, 예. 고맙습니다. 사월이 콧등을 훔쳤습니다. 손가락을 접었다 펴는 일을 그 늙은이가 하루도 거르지 않았더랍니다. 그날 저녁 정경 부인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수아야, 예, 어머님. 내가 무엇에 알든 예, 이 집에서는 입에 담지 마라. 소아가 부인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어머님. 말해라. 어머님도 아시는군요.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무엇에 안다는 게냐? 모르는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알아보자고 하지요. 부인이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 방을 나갔지요. 건넌방에 홀로 앉은 부인이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실려 들어오던 밤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 틈에 서 있던 얼굴 하나가 있었지요. 놀라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던 얼굴이었습니다. 부인은 그때 무언가를 말하려다 삼켰습니다. 이 집이 무너지면 아들도 무너진다고 그리 생각했더랍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소하가 잠결에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낯익은 냄새였지요. 산에서 나무 태울 때 나는 냄새였습니다. 소하가 벌떡 일어나 문을 왈칵 열었습니다. 마당 건너 광 지붕 위로 시뻘건 것이 활활 치솟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광에 불 났다. 새벽 마당이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물동이를 이고 우르르 쏟아져 나왔지요. 광 지붕이 활활 타오르고 마른 약초에 불이 붙어 매캐한 연기가 온 마당을 덮었습니다. 물 더 가져와. 지붕이 무너진다. 물렀어. 그때 소하가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고 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씨, 어딜 들어가시오. 아씨. 소하가 연기 속에서 무언가를 안고 나왔습니다. 도련님의 약함이었지요. 사흘 뒤에 쓸 약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정경 부인이 며느리의 옷깃을 잡아 마당 한복판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미친 것아, 약이 목숨보다 중하냐. 어머님, 이건 사흘치입니다. 사흘치가 뭐라고. 사흘을 걸으면 도련님 팔이 다시 굳습니다.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가 흠칫 놓았습니다. 손등에 물집이 잡혀 있었지요. 날이 밝자 광자리에는 검은 재만 남았습니다. 여름내 말재를 오르내리며 캐다 말린 약재가 전부 재가 되었지요. 삽주도 둥굴레도 도련님 팔다리를 덮이던 것들이 죄다 없어졌습니다. 소하가 재 위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재를 헤쳐보았습니다. 성한 뿌리 하나라도 남았을까 싶어서였지요. 그러나 손끝에 걸리는 것은 부스러지는 검댕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재를 쓸어내며 수군거렸습니다. 새아씨 들어오고 나서 이 집이 조용할 날이 없구먼. 원수의 딸이라잖소. 들어올 때부터 뭔가 씌었던 게야. 그 틈에서 만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진작에 말하려 했소만. 뭘 말이오. 새아씨가 밤마다 광에 드나들며 촛불을 켜두었소. 어젯밤에도 켜두고 나오는 걸 내 두 눈으로 봤소. 저런. 약재를 말린다고 밤새 불을 피웠다지 않소. 말이 돌잔하지 되기도 전에 문중 어른들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이번엔 광이요. 다음엔 안채요. 저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 집이 잿더미가 됩니다. 당장 내치시오. 그때 마루 끝에서 지팡이 소리가 났습니다. 3월이 절뚝절뚝 마당으로 내려섰지요. 어른들, 할멈이 무슨 일인가? 불은 광 안에서 붙은 게 아니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밤에 뒷간에 가느라 나왔다가 봤소. 불이 광 뒤 집더미에서부터 올라옵디다. 광 바깥이오. 할멈이 잘못 본 게지. 그리고 3월이 지팡이로 만석을 가리켰습니다. 불나기 전에 저 사람이 광 뒤로 돌아가는 걸 봤소. 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내 눈이 아직 밝소. 어젯밤 나는 안채에 있었소. 마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중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대문으로 이참판이 들어섰지요. 무슨 일들이십니까? 참판께서 잘 오셨소. 늙은 종이 청지기를 도둑으로 몰고 있소. 이참판이 껄껄 웃었습니다. 할멈, 몇이요? 68비요. 68이면 밤눈이 어두울 나이지요. 어른들, 68 먹은 종의 밤눈으로 사람을 잡으시렵니까? 어른들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판이 도로 뒤집혔지요.
늙은 종의 말과 청지기의 말이 맞섰을 때 사람들이 어느 쪽을 믿는지는 정해져 있었더랍니다. 할멈은 물러가시오. 어른들, 내가 이 집에서 50년을 살았소. 50년 산 종이 50년 산 값을 하려거든 입을 다무시게. 사머리 지팡이를 짚은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더 듣지 않았습니다. 이참판이 마당을 나서며 만석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화가 대인 손으로 도련님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물집이 터져 진물이 배어 나왔지요. 문이 조용히 열리고 정경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약사발을 들고 있었지요. 손을 이리 내라. 괜찮습니다. 내라니까.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잡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약을 발랐습니다. 마디마디 갈라지고 대어 성한 데가 없는 손이었지요. 이 손으로 무슨 약을 다린다고. 어머님 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손이야 3년을. 부인이 말을 삼켰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지요. 소아야. 예, 고맙다. 소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내가 너를 미워하려고 애를 썼다. 미워해야 편할 것 같아서. 압니다. 헌데 미워지지가 않아. 소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요. 시집온 뒤로 처음 우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며느리의 등을 두어 번 두드려 주었습니다. 울어라. 울어도 된다. 어머님, 말해라. 저는 이 집에 올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안다. 헌데 어머님이 고맙다 하시니 눈물이 납니다. 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만 두어 번 더 두드려 주었지요. 밤이 깊은 뒤 소아가 뒤뜰로 나갔습니다. 담 밑 돌틈에 손을 넣었지요. 손끝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아가 돌을 드러냈습니다. 흙을 파헤쳤습니다. 손톱이 뒤집히도록 파헤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러진 보찜끈이 사라졌더랍니다. 소아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결백을 세울 물건이 그것 하나였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아씨. 3월이 절뚝이며 다가왔습니다. 할멈, 울지 마시오. 할멈, 없어졌습니다. 아씨. 3월이 소아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하나 더 아는 게 있소. 소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을요? 3년 전 그 밤에 이 집 마당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상했소. 이상하다니요. 온 집안이 울고 뛰는데 그 사람만 안 놀랍디다. 도련님이 어디서 그리 되셨느냐고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것처럼 굴었소. 그게 누굽니까? 아씨는 벌써 짐작하고 계실 거요. 할멈 입으로 들어야 합니다. 3월이 입을 열려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내일 아침에 마님 앞에서 말하리다. 할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소. 연기가 났으면 부를 땐 사람이 있는 게요. 3월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이요, 아씨. 내 3년을 삼켰던 걸 내일 다 뱉으리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찬모가 물을 기르러 뒷마당 우물로 갔다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3월이 우물가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더랍니다. 할멈, 할멈, 눈 좀 떠보시오. 3월은 사흘 만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입은 열리지 않았지요. 말하려고 입술을 달싹이면 숨만 새어 나왔습니다. 할멈, 나요? 소아요. 3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손이 이불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지요. 말하지 마세요. 나으시고 하십시오. 소아가 3월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일 아침에 하시겠다던 그 말 안 잊으셨지요? 3월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것이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할멈, 손가락으로 짚어보시겠소. 제가 이름을 대볼 테니 맞으면 눈을 감으십시오. 3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문이 벌컥 열렸지요. 아씨, 나오시오. 어른들이 대청에 모이셨소. 그날 오후 문중 어른들이 대청에 모였습니다. 우물가에서 사람이 쓰러졌소. 광에는 불이 났고 저 아이가 들어온 뒤로 석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오. 집안에 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소. 광에 가두시오. 관에 넘기기 전까지. 정경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른들, 형수님 말리지 마십시오. 저 아이가 무슨 짓을 했다는 증거가 있소. 증거가 없어서 광에 가두자는 것입니다. 소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박또박 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에 자물쇠가 덜컥 채워졌지요. 거모님, 말해라. 할멈 손 좀 주물러 주십시오. 사흘만 안 주무르면 굳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부인이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광안은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밥때가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지요.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무언가가 스르륵 밀려 들어왔습니다. 밥그릇이었지요. 먹어라. 거모님, 소리 내지 마라. 나도 몰래 왔다. 소하가 밥그릇을 끌어당겼습니다. 밖에서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경 부인이 광문의 등을 기대고 앉았던 것이지요. 소하야, 예, 내가 오늘은 내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말씀하십시오. 부인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3년 전 그 밤에 예, 우리 아이가 실려 들어왔다. 대문이 부서져라 사람들이 뛰어들어왔지. 나는 마루에서 그 애를 받았다. 예, 온 마당에 사람이 가득했지. 우는 사람, 소리치는 사람, 뛰어다니는 사람. 그런데 그 틈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 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사람만 안 놀랐어. 소하가 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묻지도 않더구나. 어디서 그리 되었느냐고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그 사람만 안 물었어. 모르는 사람은 묻는데 아는 사람은 안 묻지. 거모님, 나는 그때 알았다. 그런데도 입을 다물었다. 부인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말하면 이 집이 무너진다 싶었어. 대감이 조정에 계셨고 우리 아이는 숨이 붙어 있었지. 이 집이 무너지면 저 아이 약값도 못 된다고 그리 여겼단다. 그래서 관에서 죄인을 잡았다 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말해라. 제 아버지입니다. 부인의 숨소리가 끊겼습니다. 제 아버지가 도련님을 업고 사흘 밤을 걸어 내려온 사람인데 그 겨울에 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아셨다는 말씀이지요. 거모님, 부인이 문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고 소매를 물었지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더니 나는 내 손가락 하나 지키자고 남의 손을 잘랐다. 소하야, 나를 죽여라. 거모님, 내가 죄인이야. 거모님, 말해라. 제 아버지가 도련님을 업고 내려오실 때 저는 아버지 등 뒤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안다. 그 노래를 왜 불렀는지 아십니까? 어찌 알겠느냐. 산에서는 사람이 정신을 놓으려 하면 소리로 붙잡습니다. 소리가 나면 붙잡힌다고요. 소하가 문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어머님도 그 밤에 소리를 내셨어야 했습니다. 부인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이참파는 사랑방에서 이정승 앞에 종이 한 장을 밀어놓고 있었습니다. 형님,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며느리를 내치는 문서입니다. 이정승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놓았지요. 다시 들었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형님, 손이 왜 그러십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찬모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도련님이 말을 하셨소. 온 집안이 우르르 안채로 몰려갔습니다. 이참판도 붓을 내던지고 뛰었지요. 도련님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마른 입술이 달싹이고 있었지요. 현아, 뭐라고 했느냐? 도련님, 다시 한번.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련님이 힘겹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그 산척이었소. 말은 거기서 뚝 끊겼습니다. 더 이어지지 않았지요.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들었소. 산척이라 하셨소. 그 계집 아비가 맞다지 않소. 이참판이 크게 웃었습니다. 어른들 들으셨습니까? 도련님 입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관에 넘기시오. 당장 넘기시오. 광 안에 그 말이 전해졌습니다. 찬모 하나가 문틈으로 소식을 전하고 갔지요. 소하가 벽에 등을 대고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온 길이었습니다. 3년을 참고 이름을 숨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죄인으로 굳힌 것이 하필 자기가 살려 낸 사람의 입이었습니다. 소하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껴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어둔 저고리였지요. 품이 2뼘은 컸습니다. 딸이 더 클 줄 알고 넉넉히 지어두신 것이었지요. 아버지, 소하가 그 옷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제가 다 망쳤습니다. 광 밖에서 밤새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소하는 그 소리를 세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밖에서 자물쇠가 덜그럭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광문이 활짝 열리고 등불을 든 정경 부인이 서 있었지요. 부인이 광 안으로 들어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소하의 손을 2 손으로 잡았습니다. 소하야. 거모님, 내 아비 이름을 나에게 다오. 문중 어른들을 모두 대청으로 모시게. 정경 부인의 말에 하인들이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마님 모두라 하시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참판 날이께도 사람을 보내라. 그날 아침 대청이 가득 찼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지요. 3년째 사랑방에만 계시던 이정승이 관복을 갖춰 입고 상석에 앉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감께서 나오셨소. 3년 만이요. 이참판이 여유롭게 상석 옆에 앉았습니다. 부채를 살랑살랑 붙이며 웃었지요. 형수님, 오늘은 무슨 자리입니까? 보시면 압니다. 정경 부인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당이 아니었지요. 대청 안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세웠습니다. 형수님, 저것을 대청에 드리십니까? 참판은 앉아 계시오. 소하가 대청 가운데 서서 이정승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한 가지만 청하겠습니다. 말해라. 도련님께 한 가지만 여쭙게 해주십시오. 안 될 말입니다. 이참판이 부채를 탁 접었습니다. 형님, 저 아이가 조카를 흔들어 제 마음대로 말하게 할 것입니다. 누워 계신 분을 무슨 재판정에 세웁니까? 이정승이 손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드리거라. 하인들이 도련님을 들 것에 실어 대청으로 옮겼습니다. 사람들 앞에 요를 깔고 눕혔지요. 소하가 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먼저 노래 하나를 부르겠습니다. 노래라니. 무슨 무당굿이라도 하겠다는 게냐. 소하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가락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노랫말이 없는 노래였습니다. 산에서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숨을 고르며 흥얼거리는 가락이었지요. 대청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련님의 눈이 소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소하 쪽으로 돌아갔지요. 보시오. 눈이 움직인다. 소하가 노래를 계속했습니다.
끝 소절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도련님의 입술이 달싹이더니 그 끝 소절을 따라 웅얼거렸습니다. 대청이 왈칵 뒤집혔습니다. 따라 하신다. 도련님이 노래를 아신다. 이참판의 부채가 무릎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소하가 노래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도련님, 이 노래를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방 안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도련님이 힘겹게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답했지요. 고개 아래에서, 어디서요? 엎인 등에서 들었소.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엎인 등이라 하셨소. 업은 사람이 어찌 해친 사람이겠소. 그러면 저 산척은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요? 살린 사람을 옥에 넣었단 말이오. 우리가? 소하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련님, 며칠 전에 산척이라 하셨지요. 그 산척이 도련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도련님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산척이 예, 나를 업었소. 대청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나를 민 것은 도련님의 눈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한 곳에서 멎었지요. 이참판이었습니다. 저 사람이요. 이참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계집이 조카를 흔들어 시킨 말입니다. 3년을 누워있던 사람이 무엇을 기억한단 말입니까? 그때 정경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대청 한가운데로 나와 문중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마님, 이게 무슨...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 전 그 밤 나도 마당에서 보았소. 대청이 얼어붙었습니다. 온 집안이 울고 뛰는데 저 사람만 놀라지 않았소. 어디서 그리 되었느냐고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저 사람만 안 물었소. 형수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나는 그때 알았소. 알고도 3년을 입을 다물었소.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이 무너질까 무서웠소. 아들 약값이 끊길까 무서웠소. 그래서 죄 없는 사람 하나가 옥에서 겨울을 못 넘겼소. 부인이 이 말을 바닥에 댔습니다. 내가 죄인이오. 문중 어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들이 오들오들 떨렸지요. 30년을 종부로 산 사람이 제 입으로 죄를 말하는 것을 그 자리 누구도 본 적이 없었더랍니다. 바로 그때 대청 문이 열렸습니다. 하인 둘의 부축을 받은 3월이 절뚝이며 들어왔지요. 할멈. 3월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청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떨리는 손을 들어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이참판이었습니다. 거짓이다. 저 늙은 것이 무엇을 안다고. 이참판이 뒷걸음질 치다가 소매자락이 문설주에 걸렸습니다. 그 바람에 옆에 서 있던 만석이 밀려 넘어졌지요. 만석의 품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져 마룻바닥을 굴렀습니다. 부러진 보찜끈이었습니다. 끝에 쇠고리가 달린 그것이었지요. 소하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돌틈에 묻어두었다가 잃어버린 그 물건이 그날 아침 대청 마루로 굴러 나온 것이었지요. 이것이 왜 청지기 품에 있습니까? 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나리께서 시키셨습니다. 광에 불을 놓으라 한 것도 저 끈을 판에 오라 한 것도 전부 나리십니다. 이놈이 삭장부가 제 방에 있습니다. 3년 전 10월부터 받은 것이 다 적혀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달핀다더니 3년을 끌고 온 꼬리가 그날 아침 대청 마루에서 밟혔더랍니다. 그날로 관에 기별이 갔습니다. 의금부에서 사람이 나와 이참판과 청지기 만석을 데려갔지요. 삭장부와 보찜끈이 함께 올라갔고 며칠 뒤 두 사람은 각각 죄에 따라 벌을 받았습니다. 이참판의 재산은 흩어졌고 그 집 대문에는 오래도록 사람이 드나들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다 물러간 뒤였습니다. 이정승이 자리에서 내려와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늙은 무릎을 굽혔지요. 아버님, 어찌 이러십니까? 내가 3년을 묻지 않았느니라.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비를 그리 만든 것은 내 아우가 아니라 묻지 않은 나일세. 며칠 뒤 관에서 문서 한 장이 내려왔습니다. 소하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죄인 명부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문서였지요. 종이 위에 이름 석자가 또렷했습니다. 산척배산. 손이 떨려서 그 글자가 자꾸 흔들려 보였더랍니다. 어머님, 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말제에 다녀오겠습니다. 정경 부인이 며느리의 손에 들린 문서를 보았습니다. 나도 가겠다. 어머님, 고개가 가파릅니다. 가파른 줄 알고 가는 게야. 두 사람이 새벽에 길을 나섰습니다. 64다리로 고개를 넘자니 2번을 쉬어야 했지요. 부인이 바위에 털썩 걸터 앉아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내 아비가 이 길을 사람을 업고 내려왔단 말이냐. 예, 이 길을. 부인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 하나 지나기도 좁은 산길이 굽이굽이 이어져 있었지요. 어찌 이 길을. 말이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한참을 그 길만 내려다보았지요. 중턱에 이르자 소나무 아래 흙무더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분이라 하기도 민망한 자리였지요. 소하가 그 앞에 문서를 펴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솔가지가 바스락 흔들렸습니다. 이름 찾아왔습니다. 소하가 이마를 흙에 쿵 댔습니다. 어깨가 오래 들썩였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하고 남의 논을 갈고 남의 짐을 지고 산을 오르내리다 가는 사람들이지요. 자식 하나 먹이겠다고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오고 아프다는 말도 돈이 들까봐 삼키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이름을 세상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꼭 하나씩은 있더랍니다. 그 등에 업혀 자란 자식이지요. 혹시 오늘 밤 그 이름 하나가 떠오르셨다면요. 그 어른은 헛되이 사신 것이 아닙니다. 정경 부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흙무더기 앞에 엎드렸지요. 어머님, 부인이 이마를 흙에 대고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이오. 어머님, 내가 그 밤에 입을 한 번만 열었으면 당신이 그 겨울을 넘겼을 것이오. 부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말은 못하겠소.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당신 앞에서 한 번 말하고 싶었소. 소하가 그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부인이 물었습니다. 소하야, 예, 너는 나를 원망하느냐? 소하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님, 말해라. 원망합니다.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테지. 그런데 어머님, 말해라. 제 아버지도 그 밤에 입을 다물 수 있었습니다. 산적이 양반 자식을 업고 내려오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아셨거든요. 아버지는 그래도 업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아버지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3년 만에 그 말을 대청해서 하신 것도 저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부인이 소매로 눈을 문질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도련님이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끝까지 돌았지요. 하인들이 마당가에 늘어서서 손뼉을 쳤습니다. 도련님, 한 바퀴 더. 아이고, 이제 쉬시오. 넘어지시겠소. 3월도 말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아직 어눌했지만 아씨하고 부르는 것만은 또박또박했지요. 그날 저녁 도련님이 소하를 마루로 불렀습니다. 소하. 소하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이름을 불린 것은 처음이었지요. 예, 할 말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도련님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무엇을요? 그대가 무엇 때문에 이 집에 왔는지. 소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목적이 있어 왔습니다. 도련님을 살리러 온 것이 아니라 도련님 입을 열러 왔습니다. 알고 있었소. 언제부터요? 그 노래를 처음 들은 밤부터. 도련님이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동안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소. 그런데 그 가락만 들렸소. 그 소리가 나면 내가 붙잡혔거든. 소하의 눈에 왈칵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련님, 말하시오. 저는 그 노래를 도련님 들으시라고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견디려고 불렀습니다. 압니다. 그래도 들으셨군요. 그대가 견디는 소리를 3년 동안 들었소. 그대는 나를 이용했소. 나는 그대에게 목숨을 비쳤고, 도련님이 소하를 보았습니다. 셈이 맞지 않소. 문중 어른들은 끝까지 마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속이고 들어온 며느리를 어찌 정실로 두느냐. 이름을 숨기고 혼례를 치른 것부터가 기망이요. 공을 세웠다 한들 시작이 거짓이면 끝도 거짓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있었고 혀를 차는 이도 있었지요. 그 다툼은 그의 안에 매듭지어지지 않았더랍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정경 부인이 허리춤에서 곧간 열쇠를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어머님, 이건 쥐어라. 아직 이릅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라 하였지. 내가 3년을 쌓은 탑이야. 말제 아랫마을 사람들이 정승댁 대문 앞에 약초를 지고 와 늘어놓았습니다. 그 앞줄에 소하의 오라비가 고개를 못 들고 서 있었지요. 소하야, 오라버니, 내가 그때 압니다. 소하가 오라비의 지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해 가을 소하가 아버지가 지어둔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두 뼘이 크던 품이 이제야 맞았지요. 소하가 옷고름을 매며 아버지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산에서 얻은 목숨은 산에 갚는 것이라 하셨지요. 죽어서까지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것을 결초보은이라 하지요. 죽은 사람이 풀을 묶어 은인을 지켜주었다는 옛말입니다. 산에서 사람 하나를 업어내린 그 손이 3년 뒤에 제 딸의 이름을 지켜주었으니 이만한 결초보은이 또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산송장 신랑에게 시집간 약초꾼 막내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 시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3년 전 그 밤, 그 부인은 이름 하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면 제 집이 무너지고 누워있는 자식의 약값이 끊길 판이었지요. 그래서 삼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찌하셨겠습니까? 입을 여셨겠습니까? 아니면 자식을 위해 삼키셨겠습니까?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 밤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